이제 와서 돌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도 없는 주차장. 그 사람이 한 걸음 다가왔다. 망설일 이유를 찾으려 해도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 사람의 숨결이 이렇게 가까웠던 적이 있었나? 지켜야 할 게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오늘 집에 안 가고 싶다는 말 이상하게 들리나요? 대답 대신 나는 그 거리를 피하지 않았다. 독신녀가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시작한 늦은 사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퇴근 후 혼자 저녁을 먹는 일이 익숙해진 지 오래였다. 그 익숙함을 깨고 싶어 등록한 동호회 첫날, 체육관 문을 여는 손이 조금 떨렸다. 셔틀콕이 오가는 소리와 사람들의 활기가 낯설게 반가웠다. 바닥에 깔린 매트에서 올라오는 고무 냄새와 실내 등의 밝은 주도가 오랜만에 몸을 깨우는 감각으로 다가왔다. 가방을 내려놓고 라켓을 꺼내는 손끝이 오랜만에 낯설매 살짝 굳어 있었다. 회장이 신입 회원을 소개하며 짝을 지어줄 때 강민호라는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그가 라켓을 고쳐 잡으며 가볍게 목례하는 그 짧은 순간을 눈이 먼저 붙잡았다. 큰 키에 비해 조용한 걸음걸이가 시끌벅적한 체육관 안에서 오히려 눈에 띄었다. 복식조로 첫 게임을 뛰는 동안 그의 움직임에 자꾸 시선이 머물렀다. 셔틀콕이 네트를 넘는 소리와 운동화가 바닥을 끄는 소리가 대화보다 먼저 리듬을 만들어냈다. 숨이 차오르는 와중에도 그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게임과 무관한 무언가가 짧게 스쳐 지나갔다. 혼자 오신 거예요? 네, 저는 그냥 혼자예요. 가볍게 던진 대답에 그가 잠시 말을 고르는 게 보였다. 그 정적이 어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중에야 이상하게 느껴졌다. 경기가 끝나고 정수기 앞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 그가 손목 보호대를 풀며 웃었다. 저는 아내가 등 떠밀어서 나왔어요. 그 한마디가 공기 중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아무렇지 않은 척물을 마시며 왜 그 말이 유독 크게 들렸는지 알 수 없었다. 정수기 옆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게 들렸다. 가방을 챙기는 그의 손등에 남은 셔틀콕 자국을 괜히 눈으로 쫓았다. 체육관을 나서며 신발끈을 고쳐매는 척 그가 먼저 나가기를 기다렸다는 걸 스스로도 알았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 밤바람이 평소보다 서늘하게 뺨을 스쳤다. 차 문을 열기 전 잠시 멈춰 서서 방금 지나간 2시간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시동을 걸고도 한참을 그대로 앉아 백미러 속 얼굴을 낯설게 바라보았다. 동호회 단체 치팅방에 그의 이름이 뜰 때마다 휴대폰을 먼저 열어보는 버릇이 생겼다. 개인 문자로 넘어온 건 2번째 모임이 끝난 밤이었다. 오늘 스매시 폼 좀 늘었던데요. 답장을 쓰다 지우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겨우 완성한 짧은 문장 하나를 보내고도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열어 확인했다. 혼자 사는 오피스텔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면서도 시선은 자꾸 식탁 위 휴대폰을 향했다. 물이 넘치는 줄도 모르고 서 있다가 뒤늦게 가스불을 줄였다. 냄비 뚜껑에 서린 김이 거칠 때까지도 마음은 여전히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젓가락으로 면발을 건져 올리면서도 답장이 왔는지 몇 번이나 곁눈질했다. 운동 후 함께 근처 분식집에 들르는 일이 자연스러워진 건 순식간이었다. 떡볶이 접시에서 올라오는 매콤한 냄새와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서 대화가 유독 편안하게 흘렀다. 플라스틱 의자가 좁아 무릎이 살짝 스칠 때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자세를 고쳐 앉았다. 결혼은 왜 안 하셨어요? 기회가 없었어요. 그쪽은 결혼 생활 어떠세요? 그냥 무난해요. 무난하다는 말과 달리 그의 젓가락질이 잠시 멈췄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묻지 않기로 한 것들이 더 선명해졌다. 테이블 위 어묵 국물에서 피어오르던 김이 2사람 사이를 잠깐 가려주었다. 그가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젓가락을 드는 그 사소한 동작까지 눈에 담아두었다. 가게 유리창에 비친 2사람의 모습을 슬쩍 훔쳐보다
서둘러 시선을 거뒀다. 헤어지고 돌아오는 밤길, 가로등 불빛이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다. 버스 정류장 유리에 비친 얼굴이 평소보다 상기되어 있다는 걸 애써 못 본 척했다. 집에 돌아와 씻고 누운 뒤에도 그의 마지막 문자를 다시 열어보았다. 휴대폰 불빛만 켜진 어두운 방 안에서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고 눈으로 되짚었다. 셋째 주 모임에서 그의 손가락에 낀 결혼 반지가 처음으로 눈에 들어왔다. 그 작은 은빛이 그날따라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다. 경기가 끝난 뒤 라켓을 정리하는 그의 손을 괜히 오래 바라보았다. 가방 지퍼를 여닫는 소리, 수건으로 땀을 닦는 손동작 하나까지도 자꾸 눈에 걸렸다. 반지가 좀 헐거워졌네요. 그가 무심히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웃었다. 아내가 요즘 살이 빠져서 저도 그런가 봐요. 아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마음 한켠이 조용히 접혔다. 그 접힘의 감각을 들키지 않으려 물병 뚜껑을 여닫는 손에 괜히 힘을 주었다. 체육관 형광등 아래서 그 은빛 반지만 유독 도드라져 보인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붙잡았다. 동호회 회원들과 다 함께 저녁을 먹던 날 그가 옆자리에 앉아 반찬을 슬쩍 밀어 주었다. 불판 위 고기 익는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 사이에서 그 작은 손짓만 유독 크게 다가왔다. 이거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어떻게 아셨어요? 몇 번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별것 아닌 그 관찰이 오래전부터 누군가에게 받아보지 못한 종류의 시선이었다. 젓가락을 쥔 손이 잠시 허공에서 멈췄다가 다시 반찬을 집어드는 척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자리가 파할 무렵 사람들 틈에서 그가 잠깐 눈을 맞추고는 먼저 시선을 거뒀다. 가게 밖으로 나서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 짧은 눈맞춤만 자꾸 되풀이에 떠올랐다. 집으로 돌아와 씻고 누운 밤 천장을 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 몇 번이고 반지의 은빛을 다시 떠올렸다. 협탁 위 휴대폰이 조용한 것을 알면서도 몇 번이나 손을 뻗어 화면을 확인했다. 이기고 지는 것보다 그가 나를 보는 방식이 더 오래 마음에 남아 있었다. 정기 모임이 끝난 뒤에도 그와 나는 마지막까지 셔틀콕을 정리하고 있었다. 다른 회원들이 하나둘 인사를 남기고 문 밖으로 빠져나가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넓은 체육관의 조명 절반이 꺼지고 남은 불빛이 바닥 매트 위로 길게 늘어졌다. 셔틀콕 통 뚜껑을 닫는 그의 손이 평소보다 느리게 움직였다. 바닥에 떨어진 셔틀콕 하나를 줍는 척 나 역시 정리를 최대한 늦추고 있었다. 빗자루로 바닥을 쓰는 관리인의 발소리가 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오늘따라 다들 빨리 가네요. 그러게요. 짧은 대답을 주고받은 뒤 둘 다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정리를 마친 그가 라켓 가방을 어깨에 매면서도 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지 않았다. 체육관 안의 정적이 평소보다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매트 위에 남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늘어져 있었다.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웅웅거리며 그 정적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오늘은 운동 얘기를 하던 눈빛과 달랐다. 그 시선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단 한순간도 걸리지 않았다. 목덜미로 스며드는 서늘한 공기에 손끝이 저절로 라켓 가방끈을 끌어쥐었다. 바래다 드릴 거? 차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도요. 군더더기 없는 그 말 속에 담긴 무게가 가슴 한복판으로 곧장 내려앉았다. 가방끈을 고쳐 매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애써 태연한 걸음으로 그를 뒤따랐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몇 걸음 사이 두 사람의 보폭이 자연스럽게 나란해졌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며 빛과 그림자를 번갈아 두 사람 위로 떨어뜨렸다. 멀리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와 풀벌레 우는 소리가 간간히 정적을 채웠다. 차 앞에 도착하고도 둘 다 문을 열지 않은 채 그대로 서 있었다. 차 유리에 비친 두 사람의 실루엣을 나는 곁눈으로 오래 바라보았다. 오늘 집에 안 가고 싶다는 말 이상하게 들리나요?
낮은 목소리로 던진 그 말이 밤 공기보다 더 서늘하게 와닿았다. 대답 대신 시선을 피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망설일 이유도 지켜야 할 무엇도 그 순간에는 떠오르지 않았다. 그 단순함이 오히려 가장 무거운 압력으로 두 사람을 짓눌렀다. 그가 한 걸음 다가와 거리를 좁혔고 나는 그 거리를 피하지 않았다. 차가운 밤바람 사이로 그의 체온이 먼저 다가와 닿았다. 정문 셔터가 완전히 내려가는 소리가 그제야 아득히 등 뒤로 들려왔다. 아무도 남지 않은 주차장에서 두 사람은 그 긴장 안에 나란히 멈춰 서 있었다. 그 밤 이후로도 만남은 몇 달 더 이어졌지만 끝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어느 날 그가 아이의 재롱잔치 사진을 무심코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 작은 손을 흔들며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놓지 못했다. 휴대폰 화면을 껐다 켜기를 반복하다 결국 그 사진 위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그날 밤 그가 먼저 문자를 보내왔다. 우리 여기서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더 이상 묻지 않고 짧게 답한 뒤 채팅방을 조용히 나왔다. 그 뒤로 다시는 유부남 곁에 서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다짐했다. 그 다짐은 반년을 채 넘기지 못했다. 새로 옮긴 배드민턴 동호회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낯익은 옹기가 또다시 옆자리에 앉았다. 자기소개를 하는 그의 목소리 톤이 예전 그 사람과 묘하게 겹쳐 들렸다. 결혼은 안 하셨어요? 익숙한 그 질문에 이번에는 대답 대신 옅은 웃음으로 넘겼다. 그의 왼손 약지에 자리한 흐릿한 반지 자국을 이제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아볼 수 있었다. 셔틀콕이 오가는 소리, 신발이 바닥을 끄는 소리, 상기된 얼굴로 나누는 짧은 대화까지. 모든 것이 낯익은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었다. 새 라켓의 손잡이를 감싸 쥐는 감촉마저 예전 그 손의 온도를 떠올리게 했다. 경기가 끝난 뒤 정수기 앞에서 마주치는 순간 몸이 먼저 그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다. 다른 얼굴, 다른 이름이었지만 그 온기의 온도만은 예전과 정확히 같았다. 내가 정말 찾고 있던 게 사람이 아니라 그 온기 자체였다는 것을 세 번째가 되어서야 마주하게 되었다. 상처받는 방식도 마음을 놓아버리는 방식도 매번 조금씩 달랐다. 하지만 그 안에 자리한 구조만큼은 언제나 같은 모양으로 반복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밤길 휴대폰 화면에 새 메시지 알림이 떠올랐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불빛들을 보다가 진동이 울리는 순간 먼저 심장보다 손이 반응했다. 다음 주에도 나오세요. 익숙한 그 문장을 오래도록 내려다보다 천천히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손끝이 자판 위에서 잠시 멈췄지만 이내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창에 비친 내 얼굴 위로 예전 그 밤의 표정이 겹쳐 보이는 듯했다. 사람을 바꾸었을 뿐 나는 또다시 같은 감옥의 다른 방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었다. 배드민턴 라켓을 처음 손에 쥔 날 그녀가 찾던 건 땀과 움직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반지를 보고도 멈추지 못했던 순간 그녀를 탓하기는 쉽지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외로움은 나이를 먹지 않고 누군가 바라봐주는 그 시선 하나에 오래 굶주린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같은 자리를 세 번째 맴도는 그녀를 보며 나는 그것이 미련함이 아니라 상처의 습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오래 떨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에게 정신 차리라 말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 마음을 조용히 끌어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당신도 비슷한 감정이나 기억이 있다면 부담 없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찾아뵐게요.